국내 고급 샤워기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는 욕실용 샤워기 제조업체 세비양. 세비양은 세계 최초로 수납 공간이 있는 샤워기를 개발해 생활 속 불편을 단번에 개선, 디자인상을 휩쓸었다. 그거를 보는 순간 이거구나. 그 아이디어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바로 더 이상 누구도 샤워기를 진보시킬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버리자. 세계 유수 기업들이 배워가는 우수 디자인의 산실, 세비양은 괜찮다라는 뜻이다. 세상에 없는 특별한 샤워기를 속속 출시하고 있는 세비양 류인식 대표를 만나본다. 안녕하세요. 이재만의 성공 스토리 만남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현대의 도시인들이 매일 아침 거의 빼놓지 않고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바로 샤워인데요. 누구든지 욕실에 들어가 샤워기 앞에 서는 순간이 스스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꿈꾸는 분이 있습니다. 세비양의 유인식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 길 오셨습니다. 예. 이렇게 힘든 분을 이렇게 초대해서 오늘 만나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 대표의 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예. 샤워기 앞에 서는 순간 스스로를 발견하게 하고 싶다. 이게 예. 무슨 뜻인가요? 좀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원초적 자아 직면의 공간이라고 욕실을 칭하고 있는데 거실과 식탁과 그다음에 실제로는 침실과도 또 다른 욕실의 공간이야말로 우리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 아닐까. 그래서 원초적 자아로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단순히 샤워를 청결로 건강으로만 아니고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차원으로 생활을 좀 시키자.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이런 그렇게 제품 만드는 쪽에만 중심을 뒀다면 이제는 감성을 불어넣는, 문화를 불어넣는 그런 일에 관심을 갖고자 명명을 한 것입니다. 네, 유인식 대표님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독특한 감성적인 샤워기를 만들고 계시는 분인데요. 어떻게 그런 독특한 샤워기를 만들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유인식 대표의 근황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이름이 세비양인데요. 예. 세비양, 이게 네. 불어인가요? 그렇습니다. 아, 무슨 뜻인가요? That's good, it's okay. 아, 이런 좋다. 정도. 예. 아, 왜 세비양이라고 이름을 지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를 불어를 배웠습니다. 아, 예. 예비고사에 없는 학목이어가지고 뭐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어째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한 건 건진 셈입니다. 아, 그래서 세비양으로. 네, 그렇습니다. 회사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뭐 이름은 세비양이지만 한국 토종 회사고요. 네. 지난 22년간 욕실에 특화된 샤워기를 중심으로 욕실의 변화를 좀 주도한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아, 지금은 욕실 샤워기를 중심으로 주변의 액세서리 종류들을 개발하고 또 강화함으로 해가지고 욕실의 변화를 또 더 해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보통 이제 샤워기나 아니면 일반 제품들도 예. 디자인이 예쁘면 실용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예. 결국 실용성이냐 디자인이냐 선택하게 되는데 예. 디자인도 이쁘면서 실용적이기도 하다면 예. 어떤 점이 실용적이라는 건가요? 뭐 샤워기에 있어서. 디자인이라는 게 사실은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네. 그 제품의 영혼이다 이렇게 정의를 그렇죠. 했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다면은 디자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외관이나 스타일이나 양식이나 이런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그 제품이 추구하고 그 제품이 제공하고자 하는 본질을 다 해결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가장 먼저가 안전에 관한 요소이고요. 네. 두 번째는 사용 편리성입니다. 그 사용 편리성을 디자인으로 감싸고 디자인으로 해결할 때 우리는 사용성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그냥 겉으로는 편리하다, 멋지다,
아름답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욕실에서 사용하는 용품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요즘 두 부부만 사용하셔도 10가지, 15가지 용품이 늘어나고 특히 이제 스킨케어라든가 헤어케어라든가 이런 쪽에 전문화된 용품도 늘어나면서 수납과 정리 정돈의 욕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아파트 주상복합에 공급하던 샤워기를 깊게 관찰한 결과 정리정돈과 수납과 사용 편리성에 대한 욕구 그리고 제품으로부터 좀 해방되는 미니멀 디자인 이런 키워드를 발견해 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특화시켜낸 제품이 저희 가로 본능 샤워기가 되겠습니다. 1993년 설립된 세비양은 95년부터 디자인 연구를 시작해 이듬해 욕실업계 최초로 굿 디자인 마크를 획득했다. 그리고 2005년 욕실 제품 수납 기능을 더한 세계 최초의 수납형 샤워기 퍼즈를 세상에 내놓아 화제의 초점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을 텐데요. 이 소비자의 수요 욕구라든지 소비자가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발로 뛰시면서 뭐 아파트 100여 군데 욕실 사진도 찍으셨다고 하는데 그 직접 그렇게 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때 얘기 좀 해주시죠. 재밌는데요. 실제로 지금 이제 마케팅이나 디자인 서치에서 보면은 조사에 대해서 이제 좀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판에 박힌 거, 그 다음에 무의식 속에 숨어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이미 조사에 응하는 데이터들은 과거의 데이터거나 과장된 데이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빅데이터가 무의식을 굉장히 많이 읽어내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그때 빅데이터로 활용하기 전이기 때문에 밀착해서 관찰하자.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메이저 건설업체에 아주 그래도 좋은 브랜드 아파트에 납품을 쭉 해왔는데 그 100곳 이상을 저희가 조사하고 분석해 보니까 정말 깜짝 놀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는 것은 모델하우스가 아니다. 우리가 너무 모델하우스를 위해서 살았구나.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제가 그래도 이 욕실의 전문가이고 샤워기에는 최고를 기획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심지어는 저희 집도 사진을 찍고 분석을 해보니까 정말 제가 모르는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불편함을 보고 무언가를 제품화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떠올라도 그 아이디어를 제품화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 북촌 어느 조그만 카페에 화장실을 가게 됐는데 시내 카페라는 것들이 조그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화장실은 굉장히 좁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깜짝 놀랄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아마 카페 사장님은 틀림없는 르네상스 시대의 디자이너쯤 될 겁니다. 그 좁은 공간에 일목요연하게 짜 넣어 놓은 기능, 양변기, 세면기, 손 닦을 수 있는 타올대, 그리고 손님이 많으니까 휴지를 어떻게 보관해야 잘할 수 있는가 여러 개 휴지를 보관하기 위한 수납 구조가 딱 짜여져 있는 겁니다. 그거를 보는 순간 이거구나. 거기서 사실 답을 얻었죠. 그럼 이제 그 아이디어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바로 가로본능 디자인에 의한 제품인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가로본능 디자인 제품의 프로젝트명이 진보의 끝이다 이랬는데 그럼 더 이상 진보는 없는 건가요? 더 이상 누구도 샤워기를 진보시킬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버리자. 이런 의지로 제가 진보의 끝이라는 프로젝트명을 붙였는데 지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 영화 기억하시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영화 개봉하고 인터뷰에 보니까 그래 설국열차 열차 영화를 어떻게 만들게 됐습니까? 했더니 정말 누구도 열차 영화를 못 만들도록 해버리겠다는 각오로 영화를 만들었다 그래서 정말 통하는구나. 저는 굉장히 열망을 실어서 지은 이름입니다.
5년 근무하면 모든 직원한테는 한 달 동안 휴가를 준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셨어요? 직장인들은 정말 땡하면 출근해야 땡하면 퇴근해야 되는 일을 3박 4일, 4박 5일 휴가만 가지고 1년을 삽니다. 생각이나 마음으로 해야 될 일에는 휴식이 없이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입했었는데 잘 활용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특히 또 아름다운 디자인에 관심이 많은 CEO인데 예. 그래서 일할 때 어떤 마음가짐도 좀 남다르겠어요. 앤디 월이라는 미국의 팝아트 작가가 말한 것처럼 동의를 100% 하지는 않지만 그분은 돈 버는 것이 예술이고 일하는 것이 예술이고 돈도 벌고 예술도 하는 일도 하는 비즈니스가 최고의 예술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의 경우는 그래도 일을 하다 보면 특히 경영자, 리더, 앞서가는 사람으로서 일을 하다가 보면은 적어도 일의 속을 좀 들여다보고 또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기획하고 끌고 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술인이 돼야 한다. 그래서 저희는 그 세비양 실천 5계명이라고 있는데 그 5계명의 맨 마지막이 예술입니다. 자신의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예술이 되도록 가치를 만들어라. 이런 항목을 넣어놨는데 그 뭐 10년도 더 전에 만들어졌지만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옳은 이야기고 지금 신입 사원들이 OJT 교육에서 굉장히 강조해서 배우는 부분입니다. 직업적으로 예. 또 사업적으로 어떤 판단을 할 때 이 예. 프로젝트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판단에 있어서 예. 어떤 기준을 두고 사업적인 판단을 하시나요? 조그마한 편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편말은 돼야 하겠다. 이게 이제 저희가 창업을 위해서 미션으로 내걸었던 것이고 저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과연 편말이 될 수 있는 일인가 뭐 좋게 이야기하면 쉽게는 옳은 일인가 하는 판단을 먼저 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가치로서의 세비양다움이라면 두 번째는 저는 좀 독특하게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피한다는 것이 세비양다움 중에서도 전략적 세비양다움이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신의 직장은 모두의 꿈이다. 과거의 신의 직장은 단순히 연봉이 높고 업무 강도가 낮은 회사를 일컬었다. 하지만 이제는 직원에게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오늘의 열정을 불어넣는 정신적 의미까지도 포함한다. 세비양이 바로 그런 기업이다. 직장을 구하는 분들에게는 중소기업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오해와 진실이 있을까요?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직업 찾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일보다는 회사의 간판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일이 더 중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급여 근무 조건보다는 회사의 비전을 먼저 보라. 네.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예스. 예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성장 가능성이 많은 곳은 대기업이다.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No.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첫 번째 질문에서 네. 일보다는 회사의 간판이 중요하다. 여기에 노라고 답하셨는데 네. 왜 노라고 답하셨나요? 지금 젊은이들이 100세를 넘어서 120살까지 산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면 평생 일을 해야 하고 또 일을 통해서 자기를 성취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월급을 많이 받는다, 편안하다 혹은 권력이 높은 자리다의 직업이 우선순위였다면은 스티브 잡스가 말했던 것처럼 젊은이들이 추앙하는 스티브 잡스의 명언입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길을 가지 말고 자기 일을 찾아라. 자기 길을 가라라고 가르쳤듯이 지금 세상에 알아주는 회사, 뭐 대기업이 됐든 혹은 중소기업이 됐든 보다는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그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 급여나 근무 조건보다는 회사의 비전을 봐라. 예스라고 답하셨는데 예.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무리 세월이 바뀌어도 실리콘밸리의 젊은 스타들 몇 사람을 제외하고 아직도 한국, 중국의 경우를 보면은 20대에 성공을 하고 30대에
출세를 하고 인생을 완성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할 기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20대, 30대의 성공을 도모할 것이 아니라 정말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일터에서 젊어서 배우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중소기업이 비전이 높은, 비전이 많은 기업이 대단히 많습니다. 네. 저는 중소기업 경영자들 모임에 나가보면 존경스러운 분들 너무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런 반열에서도 한참 아래에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 세병의 경우에도 한국 화장품, 소위 K-뷰티로 대변되는 요즘 성장 뉴스 아시죠? 네. 에어쿠션, 마스크팩, 비비크림 이런 것들은 한국의 원천 기술도 아니고 제일 먼저 시작한 기술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화장품 업계에서 이미 일본을 제치고 6위 국가가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각 분야에서 K-뷰티 전략처럼 전 세계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업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저희 경우에도 지금까지의 예지를 모아서 세계 시장에서 크게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그러면 젊어서는 대단한 기회를 갖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 성장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곳은 대기업이다. 예. 노라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중소기업이 더 성장 가능성이 많다는 뜻인가요? 대기업으로 가셔야 될 분들은 대기업 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도 비전이 있고 알짜 기업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그리고 그 기업들이 3년, 5년, 10년 후에는 대단한 변신을 통해 가지고 개인의 비전과 기업의 비전이 정렬이 된다면은 도전을 해본다. 나는 도전에 자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중소기업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평소에 저희 직원들한테도 직장인도 도전이다. 직장인도 안주하지 마라. 항상 기업이 안주하면 직장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라도 도전해야 한다. 이런 주문을 내곤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비전은 작은 기업에서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류인식 대표가 말하는 직장인의 길. 첫째, 평생 포기하지 않을 일을 선택하라. 어렵고 벽에 부딪혀도 포기하지 않을 일을 만나야 한다. 둘째, 지금 여기 현재에 집중하라. 지금 없이 비전은 없다. 현재에 끝까지 집중해 미래를 내 것으로 만들어라. 셋째, 스승을 만들어라. 변화하는 세상을 읽고 성장하기 위해서 만남, 독서, 여행을 통해 스승을 만들어라. 세비양의 그 성공적인 비즈니스 저력은 인문학에 있다고 이제 계속 주장하시는데요. 네. 또 뭐 인문학을 공부하는 CEO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근데 사업가에게 있어서 인문학은 네. 어떤 의미일까요? 경영자에게서 인문학은 네. 두 개의 렌즈다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렌즈는 다초점 렌즈인데 현상과 사물에 대해 가지고 깊이 얕게 산 넘어 보이지 않는 것을 다 보아내야 하는 그런 통찰력을 길러주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의 렌즈는 내시경의 렌즈입니다. 그것은 경영자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렌즈라고 보아집니다. 그렇군요. 요즘 소통이 굉장히 중시되고 또 경영자의 생각과 주장과 경험으로 모든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시대입니다. 너무나 빨리 변하고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 많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루어내려고 하면은 경영자는 내면을 성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문학을 하시는 CEO로서 직원들과 독서 모임도 하신다면서요? 예.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되셨어요? 변화하는 세상을 읽고 그다음에 자기를 살필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는 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독서보다 더 효율적인 기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년 전에 나사모아 도서관이라는 도서관을 개설을 하고
독서조 모임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전적으로 훈련이 안 된 직원들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수는 이제 오랫동안 독서를 통해 가지고 한국인의 평균 독서량 정도는 돌파하는 그리고 독서조 활동을 통해 가지고 또 소통과 비즈니스를 위한 아이디어를 많이 도출해내고 있어서 저희는 비교적 기업의 한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류인식 대표는 스스로 직업에 대해 재미있게 살자고 시작한 일이라고 말한다. 직원들에게는 회사에서 무엇이든지 다 하라고 문을 열어둔다. 그러자 신나게 일하는 직원들은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냈고 각종 디자인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인문학 하시는 CEO의 인생 좌우명이 무엇인지 좀 궁금한데요. 주변에서 사업 현황이 어떠냐, 비즈니스는 어떠냐고 물으면 저는 잘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곤 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도 저는 그런 대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라 그러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열심히 쭉 성장을 해왔지만 내일이 더 발전적일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 유인식으로 사는 것 이런 정도로 저는 좌우명을 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저 누구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보물 같은 걸 하나씩 갖고 있는데 예. 유 대표님의 경우에 예. 인생의 보물이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한데요. 이 변호사님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나무인가요? 고무입니다. 아, 고무. 예. 고무면 뭐를 이렇게 부드럽게 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아, 뭐를 치는 건가 이게? 등 치. 지금 등을 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고무망치가 네. 저희 생산 라인에서 10년 가까이 봉사를 했던 고무망치입니다. 아, 예. 말씀대로 좀 부드러운 부분에 쳐서 이렇게 아귀를 맞추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공장장께서 이제 이거를 은퇴를 시켜야 되겠는데 대표님 한번 보시죠 해서 가져 올라왔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먹여 살려준 에너지가 다 녹아 들어 있고 은퇴를 하는데 너무나 멀쩡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받아 들고 책상 위에 얹어놓고 며칠을 생각을 하면서 의미를 찾아낸 게 노장의 망치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저는 노자 장자의 어떤 철학에서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말아라. 예. 라는 의미를 담아가지고 오늘 내가 내리는 판단, 오늘 내가 하는 생각도 어디에도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또 지향하는 가치도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흔히 판단을 하러 갈 때는 제가 이걸 갖고 다닙니다. 아, 그러세요? 디자인 이 품평에도 가고 제품 품평도 가고 할 때 꼭 이걸 들고 다니면서 제 마음에 그런 결정을 이렇게 쥐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어서는 저한테 굉장히 보물입니다. 예. 인생에 수많은 만남이 있는데 네. 유 대표의 경우에는 가장 소중한 만남이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21살 재수를 거친 1학년 때 노자와 장자를 만나게 됩니다. 물론 저 혼자서 노장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이 노장 사상 가이드입니다. 이 박이문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 이걸 통해 가지고 저는 노장 사상을 만나게 됨으로 해서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그나마 흔들리지 않고 또 좌절하지 않고 또 열망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았나. 그래서 어찌 보면 스승이 저 인생의 전부다. 그중에서 대학 1학년 때 만났던 어른도 아니고 그리고 아이도 아니던 시절에 만난 이 노장이야말로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선생님이 아닐까. 제 즐거운 만남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샤워기를 볼 때마다 아이디어 넘치는 유인식 대표가 생각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머자나 세계의 욕실에 디자인 반란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세비양 유인식 대표이사를 만나봤는데요. 외적인 성공도 중요하지만 내면을 채우는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부하는 CEO 유인식 대표이사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성공 스토리 만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